에베레스트처럼 느껴지는 언덕길, 혹시 노아라는 괴물에게 당신의 몸을 야금야금 빼앗기고 있진 않나요? 이제 심장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을 걷어내고 내 몸의 완벽한 경영자로 다시 태어날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한달음에 달려갔던 동네 언덕길이 이제는 에베레스트 산처럼 느껴지고, 주변에서 건강 좀 챙기라는 말이 걱정이 아니라 잔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다면 이미 신호는 온 겁니다.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라 노아라는 이름의 괴물에게 내 몸의 주도권을 야금야금 빼앗기고 있는 서글픈 현실이죠.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영양제도 챙겨 먹고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 몸은 자꾸만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는 걸까요? 60세 이후 당신의 심장을 안쪽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는 의외의 습관 5가지를 과학적인 데이터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세월에 끌려가는 노인이 아니라 내 몸을 완벽하게 다스리는 인생의 경영자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느껴지는 그 기분 말이에요. 머리는 무겁고 가슴 한구석은 왠지 모르게 답답한 느낌. 거울 속의 내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푸석해지는데 우리는 그저 이제 나도 늙었나 보다 하고 체념해버리고 말죠. 친구들을 만나도 화제는 온통 어느 병원이 잘하는지 어떤 약이 용한지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당당하게 걷고 웃던 우리가 이제는 내 몸 하나 마음대로 가누지 못해 남의 눈치를 보고 주변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했던 노후의 모습인가요? 내 몸의 주권을 잃어버린다는 건 단순히 아픈 것을 넘어 내 삶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주말마다 산에 가고 손주들과 공원을 뛰어다녀야 할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는 왜 점점 침대와 가까워지고 약 봉투에 의지하게 된 걸까요? 이 무너져가는 현실을 그저 지켜만 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은 어떠신가요? 겉으로는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라고 허허 웃어넘기지만 사실 속으로는 누구보다 뜨겁게 갈망하고 계시잖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한 몸으로 벌떡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여는 그 가벼움, 동네 한 바퀴를 돌아도 숨이 차지 않아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내 두 발로 당당하게 걷고 싶은 그 간절한 말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건강이라는 게 공기처럼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거울 앞에 서니 예전에 그 활기차던 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자꾸만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봐도 소화가 안 될까 봐 숟가락을 놓게 되고 좋은 곳에 여행을 가자는 자식들의 제안에도 나는 됐다. 너희끼리 다녀와라 하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게 되죠. 사실은 같이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고 싶은데 내 몸이 따라주지 않을까봐 내가 혹시라도 폐를 끼치게 될까 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싶은 가장 본능적이고도 처절한 생존의 외침이에요. 내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해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는 순간이 올까 봐 문득문득 엄습하는 그 공포,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다가 휘청거리는 자신을 보며 나도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 때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 발로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 입으로 즐겁게 먹으며 거울 속에 내가 여전히 생기 있는 눈빛을 띠고 있기를 바라는 것뿐이죠.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님 정말 건강하시네요 라고 말할 때 느끼는 그 뿌듯함, 친구들과 등산로 입구에서 만나 활짝 웃으며 인사를 나눌 때의 그 당당함, 그 소박하지만 위대한 활력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요동치고 있을 겁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이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야 우리 삶이라는 자동차도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어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라고 포기하기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아직 못 가본 곳도 많고 못 먹어본 산의 진미도 수두룩한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 품엄을 지키며 내 아이들의 손을 꽉 쥐어줄 수 있는 그 힘, 그 활력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생존의 불꽃을 다시 지피셔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인간답게 활기차게 살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은 유혹에 흔들리며 살아왔습니다. 텔레비전만 틀면 나오는 이것 하나면 혈관이 뚫린다는 자극적인 광고, 옆집 철수 엄마가 먹고 효과를 봤다는 이름 모를 약초가루, 혹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에 기가 솔깃해져서 적지 않은 돈과 시간을 쏟아붓곤 했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렇게 좋다는 것들을 다 챙겨 먹었는데 왜 우리 몸은 여전히 무겁고 불안하기만 할까요?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내 몸을 단숨에 바꿔줄 마법의 알약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건강을 관리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더 먹을까를 고민합니다. 비싼 영양제, 몸에 좋다는 보양식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이건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계속해서 귀한 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밑바닥이 터져 있는데 이에서 아무리 좋은 걸 부어봐야 결국 다 빠져나가고 마는 법이지요. 진짜 건강관리는 내 몸을 망치고 있던 나쁜 습관을 걷어내고 내 몸이 작동하는 과학적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그러더라, 카더라 식의 달콤한 속삭임은 이제 과감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왜 자꾸 그런 가짜 지식에 매달리게 될까요? 그건 아마도 공포와 게으름 때문일 겁니다. 내 몸이 아픈 건 무섭고 그렇다고 제대로 공부해서 관리하기엔 너무 귀찮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정해주는 쉬운 길, 돈만 쓰면 해결될 것 같은 지름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그렇게 값싸게 취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 몸속에서 피가 어떻게 흐르고 심장이 왜 두근거리는지 그 본질적인 생명력의 원리를 무시한 채 껍데기뿐인 정보에 휘둘리는 건 내 소중한 인생의 운전대를 정체 모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약속 하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차가운 데이터와 논리로 내 몸을 바라보겠다고 말입니다. 이게 몸에 좋대라는 말 대신 이 성분이 내 혈관에서 어떤 작용을 하지? 라고 질문할 수 있는 현명한 주권자가 되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어설픈 상식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화려한 포장지에 가려진 가짜 지식들과 작별하고 내 몸을 살릴 진짜 생명공학적 원칙 속으로 깊숙이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질병이라는 거친 파도를 헤치고 건강이라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설픈 위로나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는 여러분께 가장 정직하고 냉철한 과학의 등불을 비춰드릴 겁니다. 그 길이 조금은 번거롭고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무너진 여러분의 신체 주권을 되찾아줄 유일한 길입니다. 낡은 습관과 가짜 정보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오직 진실만을 마주할 용기를 내보세요. 그 용기가 모여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찬란하게 밝혀줄 근육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가짜들의 세상에서 걸어나와 진짜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싶었던 여러분의 몸속 깊숙한 곳을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내 몸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수십 년간 쌓여온 나쁜 습관들 때문에 세포들이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고혈압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고혈압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단순히 숫자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혈압은 우리 몸이라는 집을 유지하는 수도관의 압력과 같은데 이 압력이 조절되지 않으면 낡은 수도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증상도 없는데 굳이 약을 먹어야 하나라며 임의로 약을 끊어버리곤 하시죠.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약을 건너뛰는 순간 혈압은 치료 전보다 더 무섭게 치솟는 반동 고혈압 현상을 일으킵니다. 마치 꽉 막혀있던 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듯 뇌출혈의 위험이 당신의 뒤통수를 노리게 되는 것이지요.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쉼없이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주무시고 계시겠지만 코를 심하게 고는 분들의 심장은 밤새도록 지옥 같은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잠버릇이라고 생각했던 코골이가 사실은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무서운 질병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잠자는 동안 숨이 턱턱 막히면 우리 혈액 속 산소 농도는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심장에게 더 빨리 뛰어, 피를 더 보내, 라고 채찍질을 가합니다. 남들은 다 쉬는 야간에 여러분의 심장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 같은 극심한 마라톤을 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3가지 이상의 약으로도 혈압이 안 잡히는 저항성 고혈압 환자 중 무려 83%가 이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다는 데이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혹사당한 심장이 아침에 개운할 리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액 상태는 어떤가요? 짜게 먹는 습관 때문에 혈액은 마치 오래 졸아든 냄비 국물처럼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소금이 우리 몸속의 수분을 빨아들여 혈관벽을 팽팽하게 긴장시키고 있는데 정작 이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줄 칼륨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지요. 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이 14만 명을 분석해보니 단순히 소금을 줄이는 것보다 칼륨을 충분히 먹는 것이 사망률을 32%나 낮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트륨이라는 덫에 걸려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을 지피는 것이 바로 잠들기 전 스마트폰입니다. 침대에 누워보는 그 밝은 화면 속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를 속이고 있습니다. 아직 나디야, 잠들면 안 돼, 라고 말이죠. 이로 인해 잠의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억제되면 밤사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할 혈압과 심박수가 요동을 칩니다. 자정 이후에 밝은 빛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심장병 위험이 56%나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하는 이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심장의 야간 휴식 시간을 통째로 훔쳐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걷지 않는 습관은 여러분의 혈관을 녹슨 파이프로 만듭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듯이 움직이지 않는 몸은 혈액순환의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60세가 넘어서도 하루 30분조차 걷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매일 조금씩 그 기능을 잃어가며 멈출 날만을 기다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 탓이라며 덮어두었던 하지만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내 몸속의 처참한 민낯입니다. 데이터와 논리가 가리키는 이 잔혹한 실체를 직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살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하지만 동시에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 비명을 멈추고 세포가 다시 살아나게 할 생명의 골든타임과 그 구체적인 수치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큰 수술이나 비싼 보약보다 더 강력한 기적의 처방전이 이미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바로 생명의 방패, 혈압약에 대한 인식입니다.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 는 말이 감옥처럼 들리시나요? 아니요. 이건 감옥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입니다. 송도 에이스네과 신성현 원장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운동이 평생 건강에 좋듯 혈압약도 평생 먹는 만큼의 이득을 여러분께 돌려줍니다. 수축기 혈압 140, 이완기 혈압 90. 이 수치 아래로만 꾸준히 유지해도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무려 60%나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히 약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매일 아침 내 생명을 연장하는 가장 확실한 계약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약 한 알이 가진 그 놀라운 방어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해법은 우리가 흔히 하던 소금 적게 먹기보다 한 차원 높은 전략입니다. 바로 칼륨의 시소 법칙이죠. 나트륨이 우리 몸을 붓게 하고 혈관을 빳빳하게 만드는 악역이라면 칼륨은 그 나트륨을 밖으로 쫓아내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구원자입니다. 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이 무려 14만 명을 추적 조사했더니 칼륨 섭취가 많은 그룹은 심혈관계 사망률이 32%나 낮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짠 음식을 피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채소와 통곡물 같은 칼륨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섭취해보세요. 나트륨 수치가 내려가면 여러분의 혈관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는 밤마다 들리던 그 소음, 코골이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소음 공해가 아니라 심장의 구조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한다는 건 밤새 마라톤을 뛰던 심장에게 야간 휴식권을 보장해주는 일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뇌는 더 이상 심장을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뿐하다면 그건 여러분의 심장이 밤새 평온하게 에너지를 충전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시너지를 내는 것이 바로 디지털 선셋 습관입니다. 해가 지면 우리 몸도 해가 져야 합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 모든 스마트폰과 TV 화면을 끄는 이 작은 의식이 기적을 만듭니다. 블루라이트가 사라진 자리에 멜라토닌이 차오르면 혈압과 심박수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야간 안정 수치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심장병 위험을 56%나 낮출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해법을 완성하는 마침표는 하루 30분의 기적입니다. 거창한 헬스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 30분만 걸으세요. 이 습관 하나가 심장마비 위험을 50%나 줄여줍니다. 하루 7,000보. 이 숫자는 단순히 걸음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수명을 늘려주는 기적의 수치입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혈압을 5수은주 밀리미터가량 즉각적으로 낮춰주는데 이건 웬만한 약 한 알의 효과와 맞먹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골든타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5가지 수치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세포가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망가진 기능을 되살리고 무너진 밸런스를 바로잡을 이 명확한 해법들, 이제 실행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식을 아는 것과 그것을 내 몸에 새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해법들,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참 좋은 말이네 하고 그냥 넘기신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내일도 오늘과 똑같이 고통받을 겁니다. 이제는 정말 독해져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몸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고집으로 스스로를 무장해야 할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식탁부터 점검해 볼까요? 주변에서 나이 먹어서 유난 떤다. 한 끼 정도는 짜게 먹어도 괜찮다며 유혹할 때 여러분은 냉정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찌개 국물을 시원하게 들이켜고 싶은 욕망을 누르고 대신 그 자리에 칼륨이 가득한 신선한 채소와 통곡물을 채워 넣는 그 고집이 필요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확인해준 그 32%의 사망률 감소라는 기적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맵고 짠 음식에 열광할 때 내 혈관을 위해 담백한 식단을 선택하는 그 독한 마음가짐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복약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오늘 깜빡했네 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게 자신을 몰아붙여야 합니다. 혈압약 하나를 챙기는 것은 단순히 약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내 생명의 성벽을 쌓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외출할 때나 여행을 갈 때도 가장 먼저 약 봉투부터 챙기는 그 철저함이 바로 여러분을 지키는 갑옷이 됩니다. 약을 임의로 끊었을 때 치솟는 반동 고혈압의 공포를 기억하세요. 그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건 오직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복약 준수 의지뿐입니다. 밤 9시나 10시가 되면 여러분의 집에는 디지털 금식의 시간이 찾아와야 합니다. 손에서 놓지 못하던 스마트폰을 과감히 다른 방에 두고 TV 전원을 끄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잠깐만 더 볼까 하는 그 찰나의 유혹이 여러분 심장의 휴식 시간을 56%나 앗아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오롯이 내 호흡에 집중하며 심장에게 쉴 시간을 허락하는 그 고요한 고집이 내일 아침의 생명력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화를 신는 그 우직함을 장착하십시오. 오늘은 좀 피곤한데, 날씨가 안 좋은데 라는 핑계가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하루 30분 걷기가 내 사망 위험을 70%나 낮춰준다는 데이터의 방패를 꺼내드세요. 7,000보를 걷는 그 걸음걸음은 단순히 이동하는 과정이 아니라
녹슨 혈관을 닦아내고 심장 근육을 단단하게 벼리는 단련의 시간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세요. 내 몸을 살리는 이 독한 루틴들이 하나둘 모여 여러분의 일상을 단단하게 감싸는 무기가 될 겁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예전에 편안했던 나쁜 습관들이 그리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부리는 그 고집이 훗날 병실에 누워 후회하는 시간을 걷어내줄 유일한 방책입니다. 나는 내 심장의 경영자다라는 자부심으로 나를 망치는 습관들을 과감히 도려내고 올바른 처방과 루틴을 독하게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렇게 무장된 여러분의 하루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건강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독한 마음으로 무장하고 습관을 고쳐나간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문득 당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눈을 뜨는 순간 머리를 짓누르던 그 묵직한 안개가 걷히고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그 느낌. 아, 오늘 몸이 참 가볍다 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기적 같은 순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비명을 지르던 당신의 세포들이 비로소 안식을 찾고 다시 생명력을 얻어 숨쉬기 시작했다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여러분의 심장 박동일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는데 이제는 마치 잘 길들여진 명차의 엔진처럼 심장이 고요하고도 힘차게 박동합니다. 혈압약을 잊지 않고 챙기며 성벽을 쌓고 칼륨이 풍부한 식단으로 혈관의 찌꺼기를 씻어낸 결과죠. 끈적끈적하게 졸아든 냄비 국물 같았던 혈액이 이제는 맑은 시냇물처럼 온몸을 구석구석 누비며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릅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혈관이 유연해지면서 당신의 몸은 다시 탄력을 되찾고 에너지가 샘솟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밤의 풍경은 또 어떤가요?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족들을 걱정시키고 본인의 심장을 혹사시켰던 그 고통스러운 수면의 시간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수면 무호흡의 공포에서 벗어나 깊은 잠에 빠져드는 그 평온함. 디지털 선세를 지키며 블루라이트를 멀리한 덕분에 당신의 뇌는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뿜어내고 심장에게 이제 쉬어도 돼라고 따뜻한 휴식을 권합니다. 밤새 충분히 쉰 심장은 다음날 아침 여러분에게 전례 없는 활기라는 선물을 안겨줍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도 달라져 있을 거예요. 푸석하던 안색에는 생기가 돌고 눈빛은 다시 총명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동네 언덕길을 오르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운동화를 신고 문밖을 나서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까지 하죠. 하루 30분, 7,000보를 걷는 그 걸음걸음이 내 수명을 늘려주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길가의 핀 꽃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웃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그 여유. 통증과 불안에 짓눌려 방 안에만 갇혀있던 과거의 내가 아니라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대지를 밟는 당당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회복의 과정은 단순히 질병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 전체에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자식들에게 나 오늘 이만큼 걸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 어머니, 아버님 안색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의 그 뿌듯함, 불안함 때문에 미뤄두었던 여행 계획을 다시 세우고 손주들의 손을 잡고 공원을 누비는 일상이 현실이 됩니다. 고통과 체념으로 가득했던 자리에 활기와 희망이 차오르는 이 놀라운 변화. 여러분이 독하게 지켜낸 그 습관들이 결국 여러분의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색칠해낸 것입니다. 달라진 아침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셔보세요. 당신은 이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오래 사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세월의 흐름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던 노인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과학적인 데이터와 철저한 관리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인생의 경영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건강은 운에 맡기는 도박이 아니라 내가 내린 선택들의 정직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명확히 알고 계시니까요. 공부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나이 60은 끝이 아니라 내 몸을 가장 잘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황금기입니다.
조용한 살인자 고혈압을 방패로 막아내고 밤에 휴식을 탈환하며 칼륨의 지혜로 혈관을 닦아내는 당신의 모습은 그 자체로 숭고한 경영입니다. 이제 불안과 공포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나는 내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강력한 자기 확신이죠. 앞으로의 인생 이막, 여러분은 더 이상 질병의 눈치를 보는 약자가 아닙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진실을 무기 삼아 마지막까지 당당하고 활기차게 당신의 왕국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은 이제 더 힘차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여러분의 꿈을 향해 뛸 준비가 되었습니다. 건강의 주도권을 쥔 여러분의 찬란한 앞날을 진심으로